셀프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는 양손잡이거든요. 양쪽 손을 다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가끔 허기가 질 때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집으시고 또 한 손으로 넣으면서 또 젓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가끔 이렇게 막 와구와구 무언가를 좀 욕심을 내서 개걸스럽게 해치울 때 이 인간이 균형 잡기가 참 힘들구나. 양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한 손을 놓고 있을 때 무언가 그 결핍으로 인한 기도도 나오고 또 노력도 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을 또 돌아보게도 되고 가장 무서운 상태는 양손에 떡이 가득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이미 양손에 가득 떡을 타고 태어난 분인데 그 떡을 하나 놓고 빈손으로 항상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참 가진 자의 여유랄까? 미모부터 아주 부자입니다. 사전 녹화 전에 저희가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마음이 지금 한가득으로 이 회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우 윤주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영화 한 잔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윤주영. 2004년 신인 배우로 한중 합작 드라마 주인공을 맡은 그녀는 승승장구하던 그때 더욱 고민과 갈등이 커졌다는데 연예계 생활 속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뒤늦게 교회에 나가게 된 그녀는 찬양과 말씀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다. 주님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다는 배우 윤주영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청 사람들에도 나오시고 진짜요? 이번 사건은 조정민 목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 김남구 목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 연합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라는 곳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다들 또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 좀 이렇게 민망하시겠지만 많이 들었죠? 솔직히. 아니. 꼬마 때 어땠어요? 꼬마 때. 태어날 때도 눈이 막 요래서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좀 더 외국 아이 같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네. 할머니께서 점점 애가 이상해져. 어릴 때 기대치가 100이었구나. 네, 아니. 전 어렸을 때 엄마가 전화고 우셨대. 이럴 리가 없어. 이랬는데 점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는. 근데 오히려 100으로 태어났구나. 어렸을 때 사진 너무 보고 싶다. 주영 씨는 그럼 원래부터 배우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셔가지고 너무 아이고야. 엄격하셨어요, 집안 어머나. 분위기가. 어머나. 근데 그 분위기에서 좀 더 자유롭게 제 안에 좀 놀 수 있는 그 시간이 책을 보는 거나 연극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형제는 어떻게 돼요? 남동생. 아이고, 그러면 진짜 그쪽으로 계속 꿈을 키울 수밖에 없었겠네. 네. 뭐 수다를 떨 자매도 없고 네, 혼자 인형놀이하고. 돌파구가 없네. 아버님이 네. 엄하셨겠다. 네, 어렸을 때 또 경찰청 사람들에도 나오시고 진짜요? 이번 사건은 네. 그 주인공이셨어요, 네. 아버님? 그랬구나. 와, 근데 반에서 애들한테 좀 이슈는 많이 되셨겠는데요? 아버지의 목소리 때문에. 그죠? 이번 사건은 그 주인공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남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두려워하기도 했겠다. 야, 쟤네 아빠 경찰이야. 지은 죄 없이 약간 두려워하잖아요. 그 예전에 한 친구들이 그냥 저한테 그런 감정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동창이었었어요. 아버님한테 친구 누구누구다. 근데 아빠가 그래 너 수능은 몇 점 맞았고 너 집은 어디 사니? 한 다음에 근데 주영이 없다. 대박. 그렇게 일단 조사 끝나면 없는 거예요, 주영 씨는. 와, 그런 아버님이셨다면 주영 씨가 배우가 되는 거 반대하셨을 것도 같은데. 처음에는 네. 딴따라 그쵸. 하지 말아라. 어른 세대에서는 네. 배우들이나 뭐 연예인들은 딴따라라고 생각하시니까. 또 아빠가 좀 그쪽 세계가 좀 너무 많이 힘든 걸 아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시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 마지막에 대학교를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아빠의 반대가 그래서 인문계로 그냥 인문계 그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교차 지원으로 연극영화과 가고 싶다고. 근데 이 원서 안 쓰면 자살하겠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극단의 조치를 어머 저렇게 네. 그러니까 소리 없는 총이 있어요. 우리 같은 애들은 소리만 요란하지 더 가질 못해. 근데 참해서 막 한떨기 수선화 같은데 죽어버리겠어요.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막 협박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뭐 그게 행동으로 옮길 마음입니까? 근데 말로써. 그만큼의 절박함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네. 아, 그렇게 얌전했던 따님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에이 뭐 근데 나중엔 다 열정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셨겠죠. 지난해 우리 윤지영 씨가 단편 영화 한 잔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게도 아직 이 한 잔을 보질 못했는데 와 이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파보면 파볼수록 감독님도 유명하시죠? CF 감독으로 유명한. 예. CF 쪽에서는 유명한 우키 감독님이라고요. 백영욱 감독님이신데 네, 근데 왜 예명으로 우키예요? 우키, 그러니까 아. 백영욱 우키. 아 귀엽다. 예. 우키 감독님을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다니엘 헨이랑 아, 그 맥도날드. 네네. 네, 그 카페 M사 베네. 광고를 또 함께 하셨던 유명하신 분이구나. 근데 단편 영화에서 또 이 백영욱 감독님도 윤지영 씨도 굉장히 뭔가 떠오르는 그런 이슈가 되게 한 배경이 이 작품인 거죠. 한 네. 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선은 타임슬립 영화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돌아가는 영화인데 그 내용 자체는 감독님의 그 상황이 모티브가 됐어요. 오. 실화를 바탕으로 그 짝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분에 대한 그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좀 판타지 멜로, 판타지 로맨틱 영화예요. 아, 그럼 그 한 잔이 이제 그걸 마시면 예, 타임슬립이 되는. 약간 돌아가는. 그 매개가 되는 예. 상징이구나. 이 영화를 찍은 게 언제였어요? 영화 촬영한 거는 2013년도였는데 아, 그 외국에서부터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서 관심 받은 거는 작년에 시내 허브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상으로 보면은 역주행. 예. 그렇죠. 외국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네. 이게 참 서글프죠. 우리나라부터 인정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에서 딱 와 호평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막. 그래도 감사하죠. 엄청난 네. 매체들이 지금 막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미국 샌디에고 아시아 영화제, 뭐 독일 레겐스부르크 영화제, 국제 단편 영화제, 그리고 스페인 아이 필름 메이커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에서 파이널리스트에서 뽑혀 상영이 됐다. 예. 파이널리스트에 뽑혀서 상영이 될 정도면은 이거는 인정을 좀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스페인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거 아주 솔깃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저도 꼭 챙겨봐야겠어요. 자, 우리 윤지영 배우, 야, 이 윤지영 배우 매력 있죠. 어떤 배우인지 좀 필모를 여러분의 이 행보를 좀 짚어드릴게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셨어요. 진짜 유명했겠다. 여기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응? 아빠가 경찰이래. 너무 예뻐. 한번 소개팅하고 싶은데 아빠가 경찰이래. 그리고 광고, 메가패스, 야후코리아, 포스코 기업, SK텔레콤 등 CF 출연으로 사실 굉장히 얼굴이 많이 알려진 배우입니다. 2003년에 영화 소금 인형으로 데뷔해서 드라마 카인과 아벨, 아가씨를 부탁해, 종합병원 시즌2, 달콤한 나의 도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살맛납니다, 무신 등에 출연을 하고요. 영화는 애자, 네. 그리고 방자전, 한잔 등에 출연하면서 이 배우의 스펙트럼을 아주 찰지게 쌓아나가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CF로 주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딱 앉자마자 커피 광고가 생각나 막 이랬듯이 주로 했던 광고가 어떤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통신사 광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먹는 거 아웃백도 하고 청정원. 예. 그 왠지 이쯤에 이제 커피 한 잔 들어올 것 같아요. 꼭 제발. 예, 완전 지금 딱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막 커피 스멜. 어렸을 때 배우가 되고 싶어서 뭐 어떤 식으로 좀 끼를
발휘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냥 공부를 좀 하다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성적 위주로 좀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기 한 2달 전에 실기를 했었어요. 어떻던가요? 평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인문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체능계에서 3년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하고의 싸움이니까 적게는. 예. 그렇겠네. 근데 학교 들어가서는 저한테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 쳐놓고는 출발이 좀 화려해요. 예,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작품 활동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연극영화과는 이쪽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학과거든요. 여기 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소속사가 엄청 대형 소속사였어요. 예. 그 당시에 키스트, 네. 키스트죠, 네, 원래는. 키스트. 키스트가 배용준 씨가 네, 만든 회사잖아요. 맞아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아니요, 저도 네.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좀 그 당시에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2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하나님을요. 근데 만나기 전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들은.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열심히 해서 됐다, 아니면 인복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 피스들을 하나하나 붙여보니까 그 퍼즐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하긴 예.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 키스트에 딱 소속될 때 신인 배우로선 첫 출발이었다면서요. 첫 번째 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완전 관리나 이런 시스템도 버거울 정도로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웜하게. 정말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우받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에서 정말 많은 지극정성으로 많이 관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오,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엄청 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키스트 자체가 또 글로벌하잖아요. 네. 어학 공부를 엄청 시켰네. 언어를 중국어, 일본어로 공부를 엄청 하셨다고요. 네, 조금인데 네. 선배님 옆에서는 지금 주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저는 지금 얼굴 주름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스코시답게. 근데, 스코시답게. 예, 근데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냥 우선은 그 회사부터가 아니라 대학교 들어갔는데 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셨고 뭐 김희선 선배님, 하정우 선배님, 현빈, 정경호부터 이렇게 하면 학교의 선후배들이 그 캠퍼스에 짱짱하잖아요. 바위이고 싶다 진짜. 그냥 한낱 바위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서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 외모적으로 아니면 연기 실력이 너무 출중한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이제 무기가 없을까. 저는 타고난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들어가지고 양반 좀 봐. 어머. 타고난 게 없다. 짜증나. 나름 마케팅을 좀 하려고 그때 당시에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아시아에 좀 예. 어필을 하고 아시아 싶어가지고. 포스트로 가자. 난 전략을. 네, 오케이. 그래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뭐 일본어, 중국어 그 당시만 해도 당신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일본을 먼저 좋아해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2004년도에 북경올림픽에 2008년도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 중화권으로 가자. 나랑 비슷한 생각으로 언어를 손을 대시는구나. 네, 뭔가 남들과 조금은 뉴스 보고 이제 중국어야. 중국어를 좀 시작하자 해서 2004년도에 1년 반 정도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한중합작 드라마 주인공 오디션 봐라. 대박. 그래서 오디션 보게 돼가지고 와. 또 북경에서 촬영했었어요. 화려하시네. 그냥 왜냐면 키스트가 윤사마 배용준 네. 씨가 계시니까 일본어를 일단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북경올림픽이 열려. 오케이 이거 중국어. 근데 1년 반이면 대단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나이가 몇이셨어요? 24살이요. 진짜 애기였을 텐데. 공개되네요. 계산이. 그다음부터는 덧셈을 잘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굉장히 지금 탄탄대로로 가는 게 광고도 거의 메인 광고에만 출연하게 됐고 여기 또 김종국 씨 뮤직비디오 중독에서 주연을 맡아서 그쵸. 여기서도 예 맞아요. 그리고 2007년 말씀하신 그 한중합작 드라마가 비모거. 처음에 이름은 비모거였는데 네. 이름이 계속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마지막 이름이 눈물의 천국. 또 중국으로는 그냥 니시 워더민이라고 너는 내 운명.
이게 24부작이었어요? 25부작으로 25부작? 편집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늘렸구나. 네. 중국 CCTV면은 알아주는 대표 네. 채널이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 배우 심지호 씨랑 네, 같이 같이. 열연을 하셨구나. 그러면은 중화권에서 그 당시에 제2의 이영애라고 불렸다던데. 아니 이 정도면은 엄청난 대우 아닙니까? 아, 예.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인터뷰를 기자님들이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나중에 한국 분들이 네. 어디가 닮았냐, 발꼬락이 닮았냐. 어머. 사실 그렇게 어필하고 아니 싶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데. 예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뭘 또 그렇게까지 발가락까지 등장시키나. 사람들 참 매몰차기는. 그래서 많은 악플을 받았던. 그쵸, 뭐. 근데 인기를 얻고 또 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걸 또 취향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중합작 드라마까지 마친 신인 여배우라 굉장한 야망이 막 도사릴 수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생각이 좀 복잡해졌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교였었어요. 사실은 열심히 내가 한 만큼의 대가가 오고 내가 성실히 살자 모토 자체가 그랬는데 그 26살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제 인생 계획이 너무너무 딱딱딱 들어맞았어요. 원하는 학교, 원하는 회사, 원하는 드라마. 그렇네. 근데 이게 제 뜻대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예, 그 어린 나이에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중화권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그 탄력으로 네. 좀 더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 시간대와 이 시간대에 갭이 네. 있구나라는 걸 느낀 네, 다른 맞아요. 배우들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계획과 이게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 시계는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교라는 막연한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이 다른 차원의 생각에서 기독교라고 딱 붙여질 만한 사건이나 전환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는 맨 마지막에 가야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맨 처음에 어디였어요? 불교였었어요. 아니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너무 좋아했고 예.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교 한번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보자. 그 당시 제일 친했던 여자친구가 불교여가지고 같이 한번 1박 2일, 2박 3일 정도. 그 정도면 이제 굳히기 한 판 들어간 건데 어떻게 교회로 오셨을까? 근데 뭔가 2%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마곡사 가서 그 시간이 너무 힐링이 됐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워낙 집안 자체가 원래는 또 천주교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외할머니도 열심히 또 그 신앙생활 하셨는데 엄마가 그러면 너무 답답하면 성당을 같이 가자. 근데 거기도 너무 좋긴 좋은데 뭔가 또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만큼은 안 가고 싶었다. 그 강요하는 거. 전도하고. 막. 네, 그게 너무 좀 부대끼더라고 처음에는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친한 친구들한테 그 대신 조건이 있으니까 절대 처음 온 사람 소개시켜주지 말고 맞아, 뒤에서 맞아. 예배드리고 나는 조용히 나가겠다. 나 일으켜 세우지 마. 나 일으켜 세우면 갈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다니다가 좀 좋은 거예요. 찬양도 좋고 뭐지? 말씀도 좋고.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2007년도에 양재 온누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게 됐어요. 빵이 맛있어가지고. 빵으로 출발했구나. 네.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깊숙한 데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낯선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네. 세상 뭐 네. 한이 많은 스타일 아니었는데. 이게 뭐지? 이 감정은 뭐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졌었어요. 교회라는 곳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다들 또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맞아. 근데 그것이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은 뭘까? 예. 이 충만함은 뭘까? 저들은 왜 저렇게 예. 다 삶을 내어서 예배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사실 궁금증으로 뭔가 시동이 걸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고 아무리 좀 뭐 한국 시계가 멈춰 있었다 싶을 정도의 갭이 느껴져도 배우로서의 삶은 예측 불허잖아요. 맞아요. 예, 랜덤이에요. 스케줄이 사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무원처럼 따박따박이 아니라 되게 충동적이야,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한 대 딱 안 한다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복이 조금 힘들진 않았는지요. 예. 근데 저는 저희가 진짜 비정규직이니까 네. 그 업앤다운 너무 심한 상태였는데 맞아. 마음 지키고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저한테는 정말 큰 복이 공동체였었어요. 맞다. 너무나 귀한 그 연예인 연합 예배 맞아. 전에는 또 문맨이라고 또 이쪽 있었죠. 예. 관련된 또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예배와 공동체. 그게 저한테는 또 엑지 29까지 맞아. 저한테는 제가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소속사가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회사랑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그죠. 대형 소속사 입장에서는 배우들의 어떤 깊은 신앙심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네, 근데 진짜 너무 그때 당시에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게끔 하시려고 그렇죠. 저를 그 자리에서 또 나오게 하고 또 좋은 또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게 해주고. 그렇죠. 예. 그 약간 변화가 기폭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인연 맺으면서 이제 또 새 출발을 하신 네. 거예요. 근데 이때쯤 막 신앙적인 훈련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 훈련 같은 예, 거? 하나님이 제대로 이제 만나 주시게 된 거예요. 이때다, 너 기다렸어. 이렇게 탁. 그래서 이제 문미에서부터 헌신자 훈련 그리고 이성민 지사님이 지금 이끄시는 또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도 김남구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연예인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거를 세상적인 제 스케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어느 날 월화수목금 다 조정민 목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 김남구 목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 연합 예배 뭐 등등 합창단 연습 그 촬영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 맞아, 뭔지 알고. 정체성이 아니 우리 왜 소림사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잠깐 보면 이 무술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달리기만 냅다 시키잖아. 맨날 물기로 오라고 그러고 달리기 네, 시키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좀 나가서 활동하고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싶은데 계속 나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근데 희한하게 그 안에 기뻐요. 네, 맞아요. 또 뭔가 불말 얘기하려고 그러기엔 너무 기쁜 거야. 그게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이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렇죠. 그 훈련을 받은 그 눈빛이 막 느껴지면서 사실 그 당시에 마음의 평안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네. 비애가요. 일단 입금이 따박따박 되질 않는다는 거, 활동을 안 하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훈련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오히려 더 시작 자체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몇 년 동안 해오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던 또 제 생활을 다 했는데 오히려 남들이 열심히 한참 이제 벌 때 딱 발이 묶이고 재정 훈련을 하다 보니까 원망도 좀 하고 뭐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순간순간 넘치지 않는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딱 아, 그 좀만 더 주시지. 딱 그렇게 막. 죽지 않을 예, 만큼만 맞아요. 딱 이렇게 그 배우로서의 뭔가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는 그 선까지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 아까 재정훈련이라고 말씀을 딱 정의 내려주시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야, 사실 우리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이 굴곡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딱 하나의 카테고리로 재정훈련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네요. 그렇죠? 훈련이죠. 네, 훈련인 거 맞아요. 아는데. 아는데도 네. 맞아요. 그것도 안 주신 건 아니니까. 원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서 가치관들도 참 많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 삶, 그런 제자 훈련, 재정 훈련 네. 이런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주영 씨가 가장 많이
정리가 된 건 뭐였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가 이해가 되는 삶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미래를 아니까 이 미래를 아는 삶을 현재를 살게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감사함과 확신,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깜짝 놀랐어. 지금 웬만한 철학가나 사상가가 내놓을 법한 과거의 기록으로 현재를 사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자의 여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와, 뭐 읽고 온 거예요 그 전날. 헤르만 헤세가 여기 나타났네 지금.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슬픈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온실 속의 잡초, 그러니까 저는 잡초라고 얘기하거든요. 화초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온실 속의 화초든 아니면 세상의 잡초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살아야 되는데 애매한 온실 속의 잡초인 것 같다, 제 정체성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배우로서는 그런 굴곡진 삶이 없기 때문에 재료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와중에 세상의 화초는 안 선택하고 온실로 갔네. 살겠다고. 그러다 보니 네. 그 책들이 많이 저한테 또 도움이 됐고 요새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면서 한중 성경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요새 성경 충만하지가 않아가지고. 한중 성경 녹음이면은 중국어로요? 예. 와, 대박. 그러니까 한글, 그다음 한절, 중국어 한절, 그 한중 성경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보고 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한절 한절. 와, 본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내는 거잖아요. 아니 저 혼자 지금 하나님과 공부하는- 약속. 그렇게 통도. 네, 처음 시작은 멋있다. 주변에 저의 그 믿음의 동역자인 언니가 권면을 하셨어요. 녹음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작년 새해였고, 하나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중화권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중 성경으로 하루에 3장씩. 어머, 진짜 색다른 비전이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중간에 결혼을 언제 하신 거예요? 결혼을요. 나 지금 결혼한 거 지금 알았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다둥이 아빠 네. VOS 박지원 오빠가 네. 저랑 같이 그 2014년도에 IT 심장사역 그 봉사활동 갔다 왔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전부터도 합창단을 같이 활동해가지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교제가 있었는데 오빠가 배우자 기도를 한번 하고 있어라. 또 어느 날 주영아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정말? 네, 꽃봉오리에 꽃이 탁 피는 순간이 온 것 같다. 이러면서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아니 그분은 6남매를 키우면서 낳고 키우면서 참 정말 시간 안배를 잘하시네. 주영 씨의 그 배우자 기도까지.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빠는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네, 어, 본인 친구를. 대박. 근데 첫 만나면서 온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오빠가 그렇게 연락을 주고 한 달 동안 또 깜깜 무소식이었었어요. 그 남자 준비시키느라. 네, 거기도 이제 기도를 시키고. 네. 근데 그러다가 오빠가 언제 만나자. 그리고 디렉션을 다 줬어요. 시간은 3시간 넘기지 말고 밥 먹는 장소와 커피 마시는 장소까지 걸어서 가고. 왜? 본인의 이제 디렉션이 있었던 거예요. 오 귀엽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디렉션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빠 알아서 하시라고. 너무 웃겨. 근데 또 오빠가 왠지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 했었어요. 같이. 근데 너무 간 거 같은데. 그래서 신랑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딱 결단력이 선을 그어가지고 오빠를 못 오게 했었어요. 전 그거 점수 제일 네. 높이 드립니다. 신랑의 결단력. 네, 근데 오빠가 녹화가 끝나고 저희 만나는 그 장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지원 씨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이쯤 되니까 나의 삶에 너무 네. 깊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 마음과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만나는 왠지 느낌이 둘이 만나는 것 같지가 않고 뭐가 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신랑한테 지연아 왜 그랬어? 거의 끝날 때쯤 한 3시간 다 약속된 시간 끝날 때쯤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왠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 이 근처에. 전화하니까 정말 차에서
기다렸다는데 전화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것도 순수함으로 뭐 보면 순수한 건데,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예, 너무 왜냐면 감사해요. 신앙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행위. 예, 어디 가서 하여튼 나한테는 그러지 마. 혼날 줄 알아. 근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고 뜨거운 온도로 생각해주고 또 나의 어떤 결혼까지 그렇게 빚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어찌 보면 감사한 네, 일이네요. 감동이었었어요. 네, 사실은. 감동이네요. 근데 둘이 만나는 게 돼야죠, 일단. 네.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내 배우자겠다 싶은 신호가 왔어요? 처음부터는 오진 않았고 그렇겠죠. 그냥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정도였고 그 당시 제가 결혼 정년기고 하다 보니까 소개팅을 좀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그게 아니다 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냥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연이 오빠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또 지연 씨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빠의 정성으로 한 번만 더 보자, 두 번만 더 보자. 요새는 싸울 어때요? 때마다 오빠가 박지연 씨, 박지연 씨가 AS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오빠가 잘 이렇게 못하다가 가끔 희한하게 신랑이랑 이렇게 안 좋을 때쯤 연락이 와요. 어떡하면 좋아. 그 내가 오빠 AS 해주려고 전화한 거냐고. 깊이 촉이 오나 보다. 네,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빠 기도 좀 해달라고. 괜찮은데요? 네. AS까지 해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재밌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곧 2주년이 돼요. 진짜? 네, 아직 3월 신혼이네. 1일. 연애하듯이. 네. 근데 결혼하면 좀 약간 또 촉이 바뀌나요?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동역자가 생긴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남편이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안 왔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박지연 씨가 그분 전도하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저를 낚은 것 같아요. 박지연 지혜롭네. 오빠가 저한테 그때 조건부가 그 전제가 마음밭이 너무 좋은데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주영아. 너가 한번 이 아이를 그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결혼 선교. 네. 예, 선교 떠나셨네요. 네. 이전에 어때요? 그 네. 제자 훈련 받고 그 헌신자 훈련 받았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론이었고 지금 결혼 생활은 실전편? 그렇죠. 실전편이죠. 네. 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이제 네. 올리기 위한 실전편. 빠밤.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네. 이 실전편에는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발자국이 찍히겠어요. 현재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소망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딱 포기하고 그럼요. 싶을 그럼요. 그때마다. 근데 사실 그 박정민 목사님이 그러셨다는데 저는 그분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은 없는데 되게 통쾌했어요. 자꾸 믿음의 자녀를 주십시오. 제 배우자로 믿음의 자녀를 주십시오. 이러는데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 선교 언제 할 거냐고. 결혼으로 선교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아싸!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계속 배우자는 맞아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주실 거예요. 네. 네. 언젠가는 그 신앙 그럼요. 생활 같이 할 날이 오겠죠. 그럼요. 그럼 지금 이제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깨달으셨다 그러는데 함께하는 공동체 멤버 아까 대기실에 의리가 보통이 아니야 진짜. 네, 너무 고맙죠. 네, 그 여배우인데 매니저처럼 모셔가지고 그분도. 지금 오늘 몸둘바를 모르면서 그렇죠.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임혜진이요. 맞아, 우리 혜진님. 임혜진 자매님. 저희 다녀갔어요. 네, 발도장 알아요. 여름에, 찍고. 작년 예, 여름에. 봉사도 너무 이뻐요. 늘 한결같이 네. 봉사에 참여하고 늘 한결같이 웃어. 너무 기분 좋은 미소를 갖고 있는 임혜진 자매님이 다녀갔어요. 네. 몇 개의 공동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은 연예인 연합 예배 안에 있는 그 엑츠 그 29 우리 이무성 단장님 이끄시는 맞아. 이제 29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거를 2013년부터 같이 사역을 했고 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올해 1년은 좀 내려놓게 됐어요. 또 집안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정에 또 제가 믿음의 1세대이다 보니까 가족 구원이나 또
좀 해야 될 일들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쉬기로 했는데 저한테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한 공동체. 그 엑지 29이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혜진이랑 함께하는 또 하늘빛 프로젝트. 하늘빛 프로젝트도 네. 함께 하시는구나. 네. 바쁘시겠네요. 근데 사실 저도 공동체라면서 제 비전이 좀 뚜렷해진 케이스인데 비전이 좀 많이 바뀌셔서 이제 소망하는 어떤 네. 비전이 생기셨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그 하늘빛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아이들을 위한 또 엔터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봉사하는 또 프로젝트고. 그렇죠. 그거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중화권에 대한 마음과 또 하나 연예계.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이 길이 아닌가 내 욕심으로 혹시나 내가 가는 거라면 내려놓겠습니다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쪽 길에 대한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비전을.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게 첫 데뷔 영화가 소금 인형이라고. 맞아요. 예, 그게 한석규 선배님하고 고 이윤주 씨랑 유준상 선배님이랑 했던 영화인데. 네, 좀 어두웠죠, 많이. 예, 근데 그 영화가 사실은 촬영을 한참 하다가 엎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그런 엎어지는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네. 그 당시만 해도 한석규 선배님이 하는 영화가 그렇게 된다는 그쵸.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은주 씨 동생이었고 한석규 선배님의 처제 역할로 출연했었는데 제 네. 분량은 다 촬영을 끝내놓고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저 학교 그때가 이은주 씨가 세상을 그치. 떠난 그 년도였군요. 2004년, 2003년. 네, 2003, 4년. 2003, 4년. 영화는 3년도였는데 맞아요. 네. 아마 2004년도에 2004년도로 저도 기억해요. 제가 그때 일본에서 소식을 들었으니까 잠깐 쉬러 갔다가. 예. 그런 일들이 저한테 좀 주변에 좀 많았었어요. 음. 그 학교 선배님 박용화 선배님도 그렇고 아하.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으로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에 사명을 가지고 그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집회 3일의 집회가 끝난 날 최순실 씨가 그렇구나. 또 그게 2008년도였을 네.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가까이서 보게 됐고 그 당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영혼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 그 마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일이 없을 때는 작품이 없을 때는 칼라 테라피 색채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따게 됐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연예인 동료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좀 저한테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부 반응이 있던 사람이었던 터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좀 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또 상담하시는 분들은 연예계 쪽 상담을 원하시는데 베르테르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치유하고 싶은데 이쪽 바닥에 대한 생리를 모르니까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맞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또 저도 저한테도 그 회복이 됐었고 그 감사한 마음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또 저한테는 도구가 됐던 거죠. 그렇죠.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또 그 방법을 제시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비전이 또 새롭게 틀이 됐다는 네. 게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아직 네.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성당을 다니시는데 저는 같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 남편도 그렇고 또 시대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정말 그거는 내 호흡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오히려 내 열기로 다가갔다가 그분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아마 주님이 예열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왜 저희도 1세대거든요. 1세대는 힘들어요. 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저도요. 맨날 그래요. 니들이 얼마나 정말 잘 태어난지 모르지. 잘 모르더라고요. 모태신앙 나름의 그 또 고충이 힘든 고충이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쟁이 있는 만큼 감동도 있는 게 또 1세대 신앙이라 정말 놀랄 만큼의 반전이 또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영 씨가 첫 열매 아닐까요? 그죠? 무거워요, 갑자기. 네, 책임감이. 가족 구원 말고 또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 주영 씨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눌게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콤보가 있어요. 콤보 되게 오랜만이네요. 콤보. 예. 가족 구원, 영육 강건, 성령 충만. 윤호 왜 이렇게 요즘 다들 난 어떻게 해? 나 지난주에는 또 피아니스트 분이 나오셔가지고 첫 신앙으로 항상 되돌이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중보기도로 내놓으셨고요. 네. 여기는 가족 구원, 그다음에 영육 강건, 영육 강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쓰리 콤보. 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직도 전 제 욕심이 너무 많네요. 제가 그렇지가 영육 강권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 네. 근데 사실 기본기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근력 운동에 배심을 계속 네. 키우는 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나는 다이어트 막 소망하고 있고 아니 충분히 지금 훌륭하신데. 영육 강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로요? 갖고 있다고 진짜. 알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예, 영육 강권, 성령 충만. 아마 주영 씨를 통한 또 연예계의 하나님의 비전이 딱 세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생각에 동참하는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그려낼 열매를 정말 기대하고요. 저도 좀 그 씨앗으로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만 더 쓰였으면 하고요. 아멘. 아멘. 그럼 여배우로서 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제목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동안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너무 행복했고 그 10년 동안의 훈련이 지금의 또 살아가는 또 또 기본기가 되는데 그쵸? 너무 또 일을 안 주셔가지고요. 그래요. 하나님 일 주셔야 됩니다. 네. 일로 또 선포할 거 있잖아요. 네, 예. 저도 게으른 종이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니까 우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제 영역에서 좀 뭔가를 뭐 세상적인 어떤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안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좀 막으신 부분도 있었고 광야 시간의 끝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네. 제 스스로가 좀 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도 있죠. 네, 좀 네. 남아있던 시간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나아가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럼요. 네.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네. 주실 때인 것 네. 같아요. 이제 보니까 너무 뭐랄까 지금 많이 맑아가지고 또 나가면 세상에 때가 나에게 묻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때도 묻어야 돼요. 때도 이렇게 좀 막 묻히고 저랑 좀 자주 만날래요? 나중에 때가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또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힘도 있으니까 네, 저도 그거를 너무 바래요. 왜냐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배우잖아요.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로. 그래서 기대하고 저도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니코가 석자인데 누굴 기도하냐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그래도 남을 위한 기도는 하늘에 쌓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귀한 발걸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고 우리 주영 씨께도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